자, 확률과 통계 스스로 확인 문제 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 2x 플러스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순서쌍의 개수가 우리 구하는 목표네요.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어떤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공식이나 한 방에 끝내는 게 없냐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제일 기본은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어떤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 규칙을 찾을 때에도 어떤 것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고 정확하게 답이 얻어질까, 빨리 정확하게 얻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가만히 봅니다. 양의 정수를 직접 대입하면서 5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수를 직접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특징은 x합의 개수가 2입니다. 그러면 x합의 개수가 2라는 이야기는 x가 변함에 따라 전체의 값이 더 많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x를 중심으로 결과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자, 먼저 x가 1일 때 보도록 합시다. x가 1일 때라는 이야기는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이 값은 2 플러스 y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x에다가 자연수 양의 정수죠. 자연수 양의 정수를 대입하면서 5보다 작게 되는 값을 작거나 같게 되는 값을 하나하나 찾습니다.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1이라는 값 가능할 거고요. 지금 x가 1일 때 y가 가질 수 있는 값 2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그리고 3. 아직 괜찮나요? 안 되죠. 4 되면 커지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는 3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x자리에 이번엔 2를 대입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2니까 4가 얻어집니다. 4 플러스 y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순서쌍의 결과는 바로 2,1 가능하고요. y 값은 2 되면 6이 되니까 또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3인 경우를 생각해 보는데 3이면 벌써 3, 2는 6이 돼서 5를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경우는 이 경우가 다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순서쌍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된다? 4쌍이 된다. 개가 아니라 쌍이라고 하는 게 답이겠네. 그죠? 4쌍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요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 x 플러스 y라는 식을 곱해서 전개해서 만들어지는 다항식의 항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항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항이 결정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분배 법칙을 써서 하나하나 다 곱해줘야 항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원소 4개 첫 번째 있는 앞쪽에 있는 다항식에서 항 하나에서 뒤에 있는 항을 곱해주면 결정되니까 앞에 있는 항의 개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게 4가지가 있고요. 뒤에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2가지가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항을 결정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뒤에 것의 항을 결정하면 항의 개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즉 그리고 연이어서라고 해서 말이 성립하면 곱의 법칙을 쓰자. 그래서 앞에 거 4가지 그리고 연이어서 뒤에 거 2가지 즉 2개를 곱하면 8가지의 서로 다른 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np3, n퍼뮤테이션 3, np3이 20n을 만족시키는 거 그랬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np3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죠? p 뒤에 있는 요 뒤에 있는 숫자 요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뒤에 숫자가 상수인 경우는 하나 작은 수를 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문자인 경우는 팩토리얼을 이용하는 게 쉽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np3이라는 것은 1에서 n까지 숫자 중에 3자리를 채우는 방법 중복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n가지, 두 번째는 하나 썼으니까 n-1가지, 그 다음에는 n-2가지, 이게 np3이네요. 그죠? 그것이 얼마가 되는 20 곱하기 n이 되는 n의 값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원래 3차 방정식입니다.
그렇게 풀지 말자 그랬어요. 자, 여기서 n의 값은 1에서 n 서로 다른 n개에서 3개를 뽑아야 되니까 n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놓고 곧바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n이 보인다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자? 지워져라 없어져라. 그리고 정리를 하는데 20도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순열에서는 연속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20은 하나 작은 수가 뒤에 있는 게 좋겠죠. 좌변의 모양을 봤을 때 5 곱하기 4의 꼴로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야? 여기에서 봤더니 n-1 이게 큰 수죠. 큰 수가 5가 돼야 돼. n에서 하나 뺀 게 5가 돼야 돼.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얻어진다? 6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2 곱하기 n 파이 2가 3 곱하기 3p 2가 되는 3 퍼미테이션 2가 되는 값을 구하라. 자, 요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뒤에 있는 거 숫자니까 곱하자. 그죠? 곱의 꼴로 나타내서 곱해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n파이라는 건 뭐야? 중복순열 1에서 n까지 숫자로 몇 개의 자리? 2개의 자리를 채운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의 종류 몇 가지? n가지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자리에도 쓸 수 있는 거 똑같죠? 중복, 파이는 중복순열이니까 줄어들지 않습니다. n가지 2n제곱이 되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3 곱하기 되어 있고요. 자, 3p라는 것은 뭐라고 보자 그랬어? 1에서 3까지 3개의 숫자로 두 자리를 채워주는 거니까 자, 뒤에 있는 숫자니까 하나 작은 수를 곱해주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의 종류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의 종류. 그렇죠? 이거는 중복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줄어들어서 2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서로 다른 n개에서 2번 뽑아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n에 대한 종류의 개수는 중복순열의 경우는 미안하지만 제한이 없습니다. 자, 개수를 뽑아내니까 0 이상의 수의 값만 가지면 되는데 n은 0이면 식연성립하지 않겠네요. 그죠? 그거 하나 먼저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간식을 딱 봤더니 똑같은 수가 있다. 지워져라 없어져라 약분합니다. 그러면 n 곱하기 n이 3 곱하기 3이래. 그래서 n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5명의 학생 숫자가 나오면 그것을 반드시 써서 풀라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기본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거는 전체 1에서 5까지 숫자를 나란히 순서대로 세우니까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썼던 사람이 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5명이 5군데 차례대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 5p5가 되고 5p5가 되고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어? 5 팩토리얼 5, 4, 3, 2, 1. 자, 요거는 팩토리얼 배웠을 때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물론 계산하면 5, 4, 3, 2, 1의 곱이고요. 5, 4, 3, 2, 1 곱해보면 우리가 120까지가 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의 배수 만드는 거 이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7명의 학생을 원형의 탁자에 앉는다. 무슨 수열? 원순열이라고 했습니다. 수열이 아니고 순열 발음 잘해야겠죠. 자, 그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형으로 할 때는 한 명을 고정시키고 앉힌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얘기했죠. 한 명을 고정시키고 일직선 순열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 작은 팩토리얼 몇 팩토리얼? 그렇죠? 6 팩토리얼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아까 5 팩토리얼이 120이었으니까 거기다 6을 하나 더 곱한 거였으니까 얘는 720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번, 2번 다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정도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3번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바뀌었네요. 기본 정의에서는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자, 5개의 문제에 동그라미 또는 X로 답을 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자, 그러면 이건 단순하죠. 그죠? 자, 첫 번째 답에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두 번째 답에도 표시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5번째까지 다 2가지. 그러면 우리가 2가지 선택을 하고 1번에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두 번째도 선택하는 거 2가지 하고 그리고 연이어서니까 2가지 방법을 몇 번? 총 5번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선택하니까 곱의 법칙을 써서 2의 5제곱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제곱이 4고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4, 8이 32, 총 32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했습니다. 일렬로 배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 순열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순열인데 어머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가 되네요. 그죠? 같은 것에 있는 순열의 수가 되니까 A라는 거 3개, B라는 거 2개, C라는 거 1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공식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풀 수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른 걸로 보고 생각해라. 그러면 3개, 2개, 1개 총 6개죠. 그거의 팩토리얼을 각각 같은 것의 개수의 팩토리얼 얼마? 3팩토리얼, 2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1팩토리얼은 1이니까 안 써도 되지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써봤습니다. 산수 계산도 쉽다 그랬어. 자, 여기 3팩토리얼, 분모에 있는 3팩토리얼과 6팩토리얼 밑에 3팩토리얼 약분하면 4까지 남겠네. 그죠? 그러면 분자는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남는 거고요. 3팩토리얼 이하 없어졌으니까 2가 살아남았네. 2팩토리얼이 2팩토리얼 2 곱하기 1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2는 4에서 분자에 보면 5, 2, 10 곱하기 6 하니까 60에서 방법은 총 60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3번까지 문제는 기본 정의와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문제이고요. 4번부터는 조금 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4의 k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36일 때 k의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네요. 자, 요거 보면 우리가 약수의 개수라는 이야기는 양수의 범위, 양의 정수, 자연수의 범위에서 우리가 약수를 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보자마자 딱 풀 수 있는 공식처럼 공식을 기억을 해서 시간을 버는 문제로 생각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게 바로 뭐냐면 지금 4는 소인수 분해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을 또 고치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주어진 수는 2의 2k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했죠?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자,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주어진 차수보다 얼마 더 큰 수? 1 더 큰 수. 그래서 2 곱하기 k에다가 더하기 1한 것에다가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하나 더 큰 수 4 한 것이 36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거 36은 어떻게 곱하기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죠? 9, 4, 36 뒤에 모양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4쪽을 맞춰주면 9, 4, 36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2k 플러스 1이 9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2k는 8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k 값은 4다라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6개의 숫자 실제로 다 써줬네요. 그죠? 1, 2, 3, 4, 5, 6 이것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연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직접 배열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 44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의 자연수가 4400보다 큰 수일까요? 자, 그죠? 숫자를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직접 대입해서 하나하나 찾는 방법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찾는 방법, 수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카운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세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를 연습하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보자. 그러면 지금 4자릿수를 만드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가 얼마인 경우 6으로 시작하는 경우 뒤에는 3자리가 더 와야 된다. 그죠? 요거는 다 4400보다 큰 수네. 또 얼마로 시작할 경우 5로 시작해서 오는 경우도 4자리 숫자는 다 4400보다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자 5자 그리고 뒤에 3자리를 채우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자, 지금 하나를 썼으니까 6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자, 하나를 사용을 했으니까 썼으니까 나머지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경우는 5가지. 그 다음엔 하나 줄이고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가 올 수 있죠. 채우고 그리고 연이어서 채운다니까 경우의 수는 곱합니다. 여기에다가 6의 경우와 마찬가지고 5의 경우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5, 2부터 먼저 곱하면 10,
10에다가 4, 3, 12 곱하니까 120가지의 경우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6과 5자로 시작하는 네 자리 숫자 말고 4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4로 시작하는 경우 4, 6으로 되어 있는 4, 6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뒤에 두 자리 채운 경우 역시 4,400보다 큰 수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4 얼마? 5로 시작하는 경우 4, 5 그리고 뒤에 두 자리 있는 경우는 바로 4,400보다 큰 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4, 4 되는데 4, 4가 올 수가 없죠. 한번 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숫자는 무조건 4,400보다 작은 수가 되네요. 자, 여기 뒤에 두 자리를 채워서 만든 방법의 수 총 6개 중에 두 군데 채우는 거니까 여기 첫 번째 네모칸에 채울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4, 6, 4, 5 썼으니까 4가지가 남고 그 다음에 하나 적어서 3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가지가 되는데 4, 6과 4, 5의 경우가 동일하니까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 2, 6, 6, 4, 24에서 2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400보다 큰 자연수는 위의 경우와 아래의 경우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위의 경우이거나 또는 아래의 경우의 수는 더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하면 144가지, 144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등분한 원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단 한 칸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한다. 즉 요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요 부분에 1, 2, 3, 4 이렇게 칠하는 색을 1, 2, 3, 4라는 숫자로 구별했다면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원형의 모양의 탁자에 4명이 앉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4등분을 했기 때문에 원형으로 배열할 때는 좌우가 누가 앉았는가 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결과만 기억합시다. 하나 작은 팩, 몇 팩? 3팩토리얼이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3팩은 3, 2, 1을 곱한 것이니까 총 몇 가지? 6가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XY가 있는데 X에는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있고요. Y라는 집합에는 1, 2, 3, 4라는 4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합 X를 정역, X에서 출발해서 Y를 공역, Y에다 대응을 시켜준다는 얘기네요. 그럴 때 그게 함수가 되는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인가?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경우 5개에서 4번 뽑느냐, 4개에서 5번 뽑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직접 나열을 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집합 X의 원소예요. 집합 Y의 원소 1, 2, 3, 4 이렇게 대응하는 걸 써보고요. 4개를 갖다가 4개를 앞에서 4개의 원소를 뽑았다 그러면 앞에서 4개의 원소를 뽑았다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에서 4개 뽑는 방법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4개에서 5번, 즉 뒤에 있는 이 공역의 원소에서 5번을 뽑아서 첫 번째 대응하는 원소를 1에다가 두 번째 뽑아온 원소를 2에다가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 즉 4개에서 5번을 뽑아주는 방법의 수가 바로 함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를 뽑은 경우와 2, 2를 뽑은 경우는 다르죠, 분명히. 그지? 첫 번째 뽑은 걸 1에, 두 번째 뽑은 경우를 2에 대응시킨다고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뽑아내는 순서에 관계가 있다. 순서에 관계가 있다. 순열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에 대응되는 숫자가 1일 수도 있고 2도 1에 대응될 수도 있어요. 뽑았던 숫자 또 뽑아도 된다. 그래서 중복을 허락한다. 그래서 중복 순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파이 5가 되고요. 자, 이럴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본 것이고요. 첫 번째 대응할 수 있는 숫자의 종류 4가지, 그리고 두 번째 대응할 수 있는 숫자의 종류도 4가지에서 4의 5제곱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응시키고 그리고 연이어 대응하니까 경우의 수는 곱한다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4의 5제곱 이렇게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야. 이거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즉 1024가지 1024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24 2의 10제곱이 1024라는 것은 상식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영어 단어 INTERNET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8개 총 8개의 문자래요.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배열한다, 나열한다, 순열이네요. 그죠? 양 끝에 t가 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양 끝에 t가 온다. 특정 조건이라 그랬죠? 자, 특정 조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먼저 배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배열하고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인터넷 단어 나열하는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요. 끝났네요. 하기 전에 먼저 주어져 있는 단어의 개수 8개 각각 똑같은 게 몇 개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I자가 하나 있네요. 그죠? I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N자 2개 있습니다. N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T자. 그죠? T가 여기 1개, 2개, T도 2개 있네요. T도 2개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E자가 지금 하나, 둘, E자가 2개 있네요. E도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있고요. R은 1개가 있네요. R이 1개가 있네요. 그러면 총 1개, 2개, 2개 더하면 5, 6, 7, 8개 딱 맞죠? 잘 찾았습니다. 자, 요거를 배열을 하는데 지금 쫙 배열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특정 조건이 있다. 먼저 하자 그랬죠? 그러면 T 앞뒤에 먼저 세웁니다. 그죠? 특정 조건은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T는 배제시키면 되겠네요. 왜? 앞뒤 T자 2개밖에 없으니까 세우면 방법이 한 가지니까 신경 쓸 거 없다. 그러면 나머지 1개, 2개, 2개, 1개니까 6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서로 다 다른 거로 보면 6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 6팩을 각각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즉 둘 먼저 큰 수부터 할게요. 그거에 팩, 2팩, 2팩, 1팩, 1팩, 그렇죠? 더하면 4, 5, 6 위에 6하고 딱 맞죠? 그러면 잘 계산한 거예요. 요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2팩 이하 약분을 해버리고요. 2팩 이하 약분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6, 5, 4, 3, 2, 4, 3, 2 아니죠. 2니까 요거는 4, 3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거 2팩 약분하니까 뒤에 2팩 남았으니까 2 곱하기 1 요것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2, 2는 4 좋습니다. 5, 20, 10의 배수는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6, 3, 18에다 동그라미 하니까 180까지가 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특정 어떤 모양을 보고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보아서 문제별로 잘 유형을 정리해두고 파악해둔다면 수학문제, 순열, 조합 문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